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가 되어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웨비나는 AICC 전환을 완성하는 AI 콜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AICC 전환을 준비하시거나 컨택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콜데이터 AI 분석이 어떻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트카운트는 실무자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패턴을 담은 AI 데이터 분석 템플릿, 자유로운 시각화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ABI는 AI 분석과 대시보드를 통합한 솔루션입니다. 지표 모니터링을 넘어 실무자가 직접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 데이터 기반 조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보세요. 네. 커뮤니티를 소개드립니다.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사용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나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 분석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구독해 보세요.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는 유튜브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콜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실무 상황을 기반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세션을 진행하는데요. 사전 질문에 답변 드린 뒤 오늘 현장 질문도 즉석에서 받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랩스마트의 이용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랩스마트는 컨택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콜데이터 분석 솔루션 콜 어널라이저가 어떻게 컨택센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용 이사님 발표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콜 어널라이저는 뭐 IT라든가 뭐 전산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 철저하게 그 컨택센터 현업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콜센터 운영을 12년 동안 해봤는데 저희가 그 매일 보는 대시보드, 뭐 통계 이런 데이터로는 사실 운영에 좀 한계점을 느꼈고요.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콜 폭주가 발생했을 때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상담 업무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런 게 또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 측면에서도 보면 상담원들의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그리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찍 발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없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 운영하시는 파트를 보면 콜 분석팀이 있어요. 그런 분석팀에만 맡겨놨는데 사실은 운영자인 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기존에 숫자로 되어 있던 콜 데이터 그리고 STT 이런 뭐 비정형 데이터들도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보고 싶은 니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콜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콜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콜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대시보드에서 표시되는 응대율, 그리고 저희가 통계라든가 기타 자료에서 얻어지는 KPI, 뭐 SLA,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로 구축된 일부 지표들. 사실 그게 모두잖아요. 그 지표 변화가 그 자체만 식별이 되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지표가 겉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분석에 대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먼저 BI 투 더 어나리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전에 그 명절 다음 날 그 제가 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콜이 막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STT 이게 초기 버전으로 구축은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보여지는 대시보드하고 같이 접목돼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상담팀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뭔지 이 시간 동안 상담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콜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상담 유형을 좀 기타로 저장을 하고 요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나중에 엑셀을 쭉 내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면 명절날 그 다음 날에 그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부모님들이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제 신규 가입하려는 문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전체 콜수가 한 2만 5천 건에서 3만 건 정도 달했는데 요 시간 동안에 한 2, 3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런 키워드를 좀 감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갑자기 대시보드에서 이제 콜이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분석으로 이동해서 해당 내용을 좀 찾아낼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사실 BI2더 어나리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따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뭐, 대시보드에서 바로 클릭하면 이제 분석 화면으로 이동되고, 여기서 또 클릭 찍어 들어가면서 원인이 뭔지 바로 찾아지는 그런 데모를 좀 보시면, 이런 게 필요했었구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콜 어널라이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I로 표현되는 대시보드, 그리고 통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툴입니다. 먼저 BI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다양한 차트, 시각화 이런 것들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코딩 필요 없이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인데 뭐 통계는 다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요. 다른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뭐 대표적인 분석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심화 분석 기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뭐 탐험한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따서 익스플로어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ED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마우스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렇게 세부 화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심화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생성형 AI하고 결합을 해서 뭐 LLM이라든가 SLLM 등과 연계해서 하는 그 AI 분석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다이얼로그 분석 그리고 데이터 Q&A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이얼로그 분석은 저희가 사용성이 좀 편하게 5가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데이터 Q&A는 직접 자연어로 입력해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입력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AI가 추천 질문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입력해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AI 분석 중에 인사이트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이알로그 기능 중에 그 지표 요인 분석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 개별적인 지표 분석도 있고 전체 테이블에 대한 인사이트 분석도 있는데 그런 인사이트 분석을 할 때 보면 일단 위에 개별적인 지표 부분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인사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보시면 상담사 조별 정의를 인사이트 생성 부분을 클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앞으로 해당되는 리스크라든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액션 아이템들을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개별 지표뿐만 아니라 전체 테이블에 대한 인사이트도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죠. 대기 시간이 길게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협력사는 누구고 상담사는 누군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쭉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주요 기능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CA를 소개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T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통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 비교표를 보시면 뭐 보고서, 그리고 엑셀 전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통계와 CA가 똑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통계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된 형태가 정적이고 저희는 툴 방식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SSTA 이런 것도 만약에 연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동 부분만 뭐 해결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QL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텍스트 투 SQL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DB 연동을 조금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때 바로 사용이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는 엑셀 데이터를 바로 올려서 사용하는 엑셀 데이터 셀프 분석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DB 연동만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T 쪽에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T 엔진을 이용해서 분류, 요약 등을 많이 해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석 화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거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웹 화면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명이 접속하면 부하 현상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화면이 필요하면 뭐 개발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조금이라도 뭐 요금 변경이 필요하면 웹 화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정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데이터를 엮어서 해보려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해결할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방식은 만약에 TA가 있다. 그럼 그런 TA 엔진을 이용해서 분류나 DB화 작업은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 뭐 웹화면으로 표출하시거나 분석에 필요한 기능들은 CA 쪽을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CA를 소개를 하지만 뭐 TA 엔진이 필요하면 저희는 SLM 기반 그리고 NLP 기반의 TA 엔진이 같이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시스템 구성은 뭐 그림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A의 이점, 그리고 기대 효과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영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CA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콜 데이터를 정형, 또 비정형 이런 것들을 모두 DB화하고 CA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분석해 보시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변수나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이제 관찰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이제 운영자가 KPI 하거나 대시보드화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만든 그런 팩터들이 해결이 되면 또 CA를 활용해서 다른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으시면 그거를 또 KPI화하고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또 관리를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로 관리되는 데이터 인포먼트 컨택 센터가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정적인 거 위주로 보시는 그런 분석 문화가 그런 모니터링 문화가 분석에 기반한 운영 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콜 통계나 BI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 중심의 그런 분석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S 케어의 박경입니다. 방금 이용 이사님이 설명 주셨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이어서 제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저희가 샘플로 콜센터의 어떤 그 지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대시보드화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콜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콜수, 응대율, 뭐 상담사 수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어, 저희 그 콜 처리율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콜수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응대율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TA 그러니까 STT TA로 연결된 콜 요약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으로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샘플로 만들어 봤고요. 매니저라고 하면 제가 콜 운영 매니저라고 하면 보통 콜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응대율이 특히 뭐 지표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질의 때문에 상담이 좀 병목이 있고 상담사가 좀 부족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쉽게 소팅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통화 시간이 좀 길고 녹음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상담사가
서칭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후처리 시간이 좀 긴 이런 헤비한 상단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지금 ST 요약된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통화 시간 길고, 후처리 시간 길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팅해서 보시면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질문들 때문에 지금 현재 콜센터의 병목 편성이 걸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툴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만요. 이 필터 걸린 것들을 좀 해제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필터 걸린 것들을 네, 크로스 필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트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응대콜 기준으로만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응대콜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응답콜, 실제 상담사하고 연결된 콜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차트들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중 저는 이건 이제 은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여신 관련된 상담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전 크로스 필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차트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화면으로 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드릴다운해서 차트 안에서 제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를 소팅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동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B2더 A라고 해서 저희가 차트를 보다가 어떤 변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바로 그 심화 분석으로 넘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 주셨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봤을 때 요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걸 빼고 한번 볼게요. 응대율이 지금 어제에 비해서 지금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요건 이제 어제 데이터 그래프인데 그러면 응대율이 뭐 때문에 보면 응대율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AI 분석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심화 분석 화면으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런 데이터의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심화 분석으로 가지고 가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그 서머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모든 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도 높게, 유연성 있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던 게 18일에 응대율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었잖아요. 이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시고요. 그 안에 뭐 때문에 지금 응대율이 떨어졌는지 궁금할 테니까 당연히 어떤 업무 유형이 많이 들어왔는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정기성 예금 쪽의 문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응대율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정기성 예금 안에서도 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TA가 분석하지 못한 이런 이제 논이라고 된 부분은 통계 혼선을 주니까 이런 것도 선택 제외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성 예금 안에서도 미성년자 통장 개설 문의가 어제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런 문의들 때문에 현재 지금 콜센터 연계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도메인 너리지가 굉장히 많은 매니저분들은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AI 분석에 자동 분석을 통해서도 원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그 텍스트 애널리티क्스, TA 분석하는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AI 분석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로 어떤 GPL 변화를 드릴다운해서 심화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뭐 이렇게도 많이 구성하시잖아요. 뭐 도급사를 한 A, B, C 세 사를 운영하시고 있다 그러면 도급사별로도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도급사 지금 B사가 응대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도급사 B사가 왜 응대율이 떨어지는지 궁금해라고 하면 바로 아까처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다른 뷰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A사, B사, C사의 그래프를 그대로 들고 와서 데이터까지, 이로 데이터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대시보드에서 B사가 지금 응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B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이니퀄 기준으로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 기준을 업무 유형으로 한번 볼게요.
업무 유형으로 보면 각 도급사별로 어떤 업무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비사가 지금 응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사가 정기성 예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이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정기성 예금 문의가 A, B, C사 중에 B사 쪽에 지금 집중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처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하고 똑같이 그 TA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해서 이렇게 보시면 비사의 정기성 예금 중에 미성년자 통장 예절 문의가 경추시나 이제 비사 쪽에 많이 몰려서 지금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한 번으로 더 쪼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응대 여부, 응대 콜 기준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묵음 시간 시간대별로도 어떻게 좀 이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유도 높게 비율을 가지고 보실 수 있다는 게 저희 툴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물론 이런 대시보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제 뭐 같이 작업을 해드리는데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차트는 추가 수정 생성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보통 이거를 하드 코딩하거나 아니면 웹 SI 형태로 개발을 하면 이런 대시보드 차트를 하나 바꾸거나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은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대시보드를 계속 생성하고 관리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게 저희 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차트 툴을 통해서 그, 다양하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든지 차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넘어왔습니다. 다시 대시보드 들어가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전용 통계들 당연히 다 구성 가능하시고요. 전용 통계도 구성 가능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IVR의 어떤 그 고객 여정 통계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샘플 대시보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그 IVR 대표 경로가 있으면 보이는 ARS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여행사 샘플인데 어디 어디 투어에서 쭉 이런 게 이제 그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힘줄 같은 힘줄 차트라고 저희는 이제 명목하고 있는데 힘줄이 좀 굵게 표시되는 것들이 고객 문의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상담사 연결이 여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좀 이렇게 뒤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이렇게 뭐 1단계부터 빼서 바로 고객들한테 연결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 ALS 통계에서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상담사 연결이 제일 뒷단에 있잖아요. 문의량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경로를 앞으로 뺀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콜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 통계를 좀 설명드렸고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STT TA 데이터를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TA 화면으로 좀 셀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TA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고객의 그 성향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크로스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니콜 중에 나는 30대 고객 중에 여성 고객의 어떤 성향을 좀 보고 싶어. 그걸 지역별로 보고 싶어. 그래서 경기도는 여성 고객의 만족도가 한 50점, 우리 상담 만족도가 상담 평가 점수는 이 정도가 나왔어. 서울은 뭐 경기도 그거보다 낮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팅을 해서 고객의 어떤 평가 지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로스필터 되는 내용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통 콜센터에서 요즘에는 이제 프런트 센터 개념으로 좀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특정 상품이 나타났을 때 그 특정 상품의 반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시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뭐 시그니처 생명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새로 출시된 상품이야. 그러면 그런 상품이 현재 지금 고객들한테 어떤 연관된 문의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그 키워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그니처 보험하고 연관되는 단어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도 강원도는 시그니처 생명보험 중에 암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경기도는 기간 관련된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많네, 경기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시그니처 생명보험 중에 뭐 이런 다양한 뭐 그 특약 상품부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어떤 키워드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쪽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쉽게 적용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형별 키워드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드릴다운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입 납입 관련해서 대분류는 이런데 중분류는 뭐 기간 문의는 뭐 8건이 들어왔네. 그중에 뭐 시그니처 건강보험 관련된 데이터들만 이렇게 그런 상담 목록이 4건이 있었고 그중에 상세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릴다운에서 쭉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유형별로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로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지원이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필터 데스크 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 심화 분석, B to the A, BI to the Analytics로 넘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지표를 소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잘도 높게 그 뒷단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분석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쭉 보고 계시는데, 요거는 지금 트리맵으로 우리 유형별로 이렇게 쭉 상담이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니저예요. 근데 이제 가입 문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의예요. 그러면 가입 문의가 10건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있어서 이게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 문의 관련해서 고객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약에 알고 싶다라면 현재 기존의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밑단에 있는 대시보드를 밑에 또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해야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저희는 바로 이렇게 분석으로 들어가서 한 단계 들어가는 앱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트리맵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저는 가입 문의 중에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고객 반응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입 문의에 그랬듯이 아까 10건이 있었죠. 그 중에서 볼 수가 없었던 긍정, 부정, 고객의 반응의 그 지표에 따라서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부정 반응이 가입문인데 7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7건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바로 매니저는 확인을 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실제 이제 우리가 가입률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스마트 서치라는 기능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한 이 7건에 대한 데이터를 이 안에 모여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보다 그래서 고객 반응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반응. 그중에 제가 지금 부정적인 반응 중에 가운데 있는 7건 가입 문의 관련된 내용이 궁금했어요. 저는 그거를 바로 찾아 들어가서 실제 그런 7건의 데이터가 어떤 상담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단순하게 가입 문의가 그냥 10건이 들어왔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실제 가입 문의의 부정적인 질문이 7건이었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TA 분석에서는 정말 진정하게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담사 분석인데 보통 이제 뭐 상담사 QA 같은 부분하고 연결해서도 같이 TA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상담사 지표를 평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의도 파악 점수는 어떻게 우리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올바른 뭐 표현 점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요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사를 평가하는 이제 이런 한 8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평가해주는 점수하고는 어떤 연관도가 있는지 궁금해. 이런 또 고차원적인 분석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QA를 하신 거고 실제 내부 QA와 외부적으로 고객이 평가하고 어떤 연관도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분석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서머리된 데이터의 지표를 가지고 오고요. 저는 아까 모든 로 데이터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여러 가지 점수 지표의 변화를 볼 건데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우리 그 업무 유형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품 관련된 문의는 고객들한테 평가가 좀 좋게 나오는데 고객 불만 클레임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죠. 그다음에 의외로 뭐 가입 납입 관련해서도 고객 쪽에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게 나오네.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가입 문의 납입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고객들로부터 지금
궁금하게 지금 뭐 반응이 안 좋은지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볼게요.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입물이 관련해서도 납입 금액 관련돼서 무슨 보험료 관련해서 좀 예, 우리 상품이 뭔가 좀 경쟁사 대비 비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이 드네요. 뭐 납입 금액 문의가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AI 분석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고객의 어떤 지표가 우리가 고객 평가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고객 평가 점수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QA하는 점수하고 연관도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자동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매니저분들은 이걸 그냥 클릭해서 소비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클릭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자동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 평가 점수 누르시고 당연히 이거는 지표는 평균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표적 평가 점수는 클수록 좋죠. 이거를 저는 일자 눌러보겠다만 선택을 해서 버튼 눌러보시면 기계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자동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하나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 기간이 이렇고 뭐 부기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디테일하게 어떤 데이터 셋 기준으로 좀 고객 평가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고객 평가 점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한 14개까지 이제 탭이 나가는 거고 한 탭당 지금 지표가 10개씩 되니까 140건의 어떤 분석을 지금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만 소팅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분류 형태대로 뭐 가입라인이나 해양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평가 점수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 상품의 이런 것들은 해양 뮤직 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바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뭘 하나 눌렀거든요. 누르자마자 이게 뭐였냐면 LLM 그러니까 AI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AI 저희 GPT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현재는 GPT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140건의 이 데이터 셋 중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가 지금 요약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플라임 고객 평가 점수가 이런 영역에서 급등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급락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부정 평가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AI가 요약해준 데이터를 바로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든 LLM들하고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API가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 자체적으로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신 SLM이나 LLM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GPT라든지 이런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LLM하고도 연동을 해서 이런 식의 결과 인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AI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요약하는 부분은 LLM을 활용해서 요약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집단과 지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궁금하잖아요. 상담사 중에 고객으로부터 그 불친절 평가를 받는 상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 어떤 통계적인 패턴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바로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고객으로부터 불친절 평가를 받는 집단의 평가 점수 당연히 낮겠고 친절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평가 점수 높겠죠. 그럼 두 집단의 어떤 통계적인 패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데이터 변수가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데 건수가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12건 이상의 데이터를만 지금 한 3건으로 모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퀵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집단 비교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집단 특성 요약. 이 부분은 상담소 코칭을 하실 때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은 그런 이제 고퀄리티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 집단이 한 10%, 상위 10%다. 이 상위 10%의 집단과 나머지 90% 집단의 통계적인 패턴은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이 선택한 집단이고 고성과 집단이거든요. 고성과 집단은 보면 고객 반응 점수 높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화 시간 뭐 조금 높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처리 시간 짧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좋은 상담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묵음 시간도 적게 나오죠. 선택한 집단들이. 그래서 뭔가 숙련돼 있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평가가 좀 잘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실제 이제 매니저분들이 상담할 코칭을 할 때 고성과 집단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분석 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이 상가 분석 같은 경우는 한눈에 제가 궁금한 지표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평가 점수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고객 평가 점수하고는 고객 반응 점수가 굉장히 연관도가 높다. 당연히 이게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 연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서 연관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음의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후처리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객 평가 점수는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후처리 시간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도 역시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 고객 평가 점수도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니면 후처리 시간을 줄게 해야 고객 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지표별로 이렇게 한눈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통계 분석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LLM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드릴게요. 이 전체적인 데이터셋이 숫자가 뭐 몇만 건,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 가면 사람이 이걸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AI는 어떤 식의 어떤 패턴 질문들을 우리한테 추천 질문으로 물어보는지 이렇게 추천 질문을 가지고 소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대부분 고객 평가 점수가 어떻게 평균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AI가 추천한 질문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차트도 그려지지만 이렇게 자연으로 NLG라고 하죠. 내셔널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뭘 적을까요? 일단 제가 고객 평가 점수가 높은 상담사 5명 알려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이 결과를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 이렇게 AI가 5명의 데이터 상담사를 찾아주네요. 차선식 상담사에 100점 넣은 상담사, 퍼포먼스가 높은 상담사들 이렇게 5명 찾아주고 그 상담사들에 대한 설명 부분도 좀 있으면 AI가 NLG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뭐 이런 LLM 엔진하고 연동을 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이렇게 자동화된 분석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재밌는 부분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스몰 멀티플즈는 뭐냐면 제가 KPI가 아까 계속 평가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 평가 점수하고 연관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거야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고객 반응 점수 아까 보셨잖아요.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 후처리 시간하고는 음의 상관관계 있는 거 이렇게 보셨죠? 그런 것들 이렇게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지표는 평균적으로 중립인 경우에는 뭐 91점이고 긍정인 경우는 뭐 그래서 지표를 평균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능도 많이 쓰십니다. 이 지역별로 비교를 하실 때 많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연히 우리 고객센터는 전국을 커버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고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서울 지역은 가장 문의량은 많은데 또 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은 별로 우리 회사에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랭킹으로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제주도 쪽이 있을 텐데 제주도 한번 볼게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주도는 그래도 고객들의 반응 평가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네요.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하거나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 유용하게 이런 지표, 스마트 랭킹 같은 표를 이용해서 보시면 우리 현재 현황 수준을 진단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두서없이 급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이제 개념적인 부분하고 실제 이제 시연을 통해서 저희 하드카운트의 콜 애널라이저 기능을 좀 보셨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Q&A 세션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5가지 준비해 보았고요. 이어서 현장 질문에도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벌써 한 분 정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후에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컨택센터에 AI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좀 AI 상담사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콜센터는 정말 AI를 적용하기 좋은 도메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이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AICC는 제가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2016년, 17년도부터 이제 은행에 재직 중에 AICC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업무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퀘션 원을 보면 상담사에 대한 거부감, 이게 오히려 득으로 작용될 때가 있어요. 은행에서는 보면 연체된 고객에 대해서 연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연체 안내를 실제 상담사가 해준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AI 상담사가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떤 아웃바운드의 수신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고객도 상대적으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에 AI를 적용을 해보니까 뭐 아웃바운드에 뭐 당연히 90% 이상의 그런 효율이 있고요. 인바운드는 조금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많이 높거든요. 근데 대신에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카드 사러 가야 될 전화가 은행 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만 구분을 잘해줘도 한 15%에서 20%의 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가려낸다 그러면 콜센터가 정말 AI를 적용하기 좋은 도면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답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솔루션의 좀 현장 효용성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AI 콜 데이터 분석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효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 적용 사례나 해결된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질문도 이사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콜 어널라이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아까 BI 투 더 애널리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뭐 콜이 몰리거나 병목 현상이 집중됐을 때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 사실 그게 기존에 들어와 있던 콜 앰플에서 나왔던 콜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떨어진 STT라든가 준 실시간으로 쌓여진 TE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대시보드에서 바로 그런 분석 데이터로 분석 솔루션으로 이어져서 분석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것들 그게 가장 큰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지션이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콜센터에 가장 그 응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담사예요. 상담사의 그 매프로가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응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분석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약 끄집어낼 수 있다면 뭐 응대율이라든가 뭐 효율성을 상당한 부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저희 박경규 상무님이 시연해 주실 때 상담사 퍼포먼스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사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그리고 어떤 상담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지 그런 것들을 좀 추려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유용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CA 솔루션을 도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존 AICC 구조에서 AI 콜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의 질문이 들어왔고, 또 AICC 서비스를 기획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ICC를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 콜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그 효율성이 높은 그런 업무들을 발췌를 했는데 그게 사실 분석 툴이 없으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AI 시스를 할 때 처음에 음성봇을 만들고 무슨 TN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먼저 그런 DB화 작업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분석 툴을 이용해서 어떤 업무를 AI 시스로 구축을 할까 그걸 발췌해내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했을 때 저희 콜 어널라이저는 우리가 AICC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효용성이 너무 높은 업무 이런 것들을 딱 발굴하기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CC를 구축을 했어요. AICC의 본 목적이 뭐죠? 어떤 AI가 자체로 셀프 처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추려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분석 툴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주신 참여자분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활용 방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콜 데이터 분석으로 AI 상담 시나리오까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상담 시나리오를 사실 만드는 부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인텐트도 만들어야 되고 인텐트를 통해서 시나리오 설계하고 만들고 또 학습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성형 AI 그리고 최근에는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대상 업무를 발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효용성 이런 것들을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봐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저희 쪽 CA가 기존 컨택센터의 정형 통계를 대체해서 들어간 케이스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당연히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 작업도 되게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의 정형 통계라는 게 콜의 CTI라든지 IVR 이런 다양한 그 콜센터를 구성하는 솔루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이렇게 SI를 개발을 해서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쿼리를 거의 그대로 재활용해서 저희가 이걸 시각화하는 차트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는 어차피 그 데이터셋 자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카운트의 분석 툴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룰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사 내부에 구축형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 중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 서비스가 다 가능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스 형태로도 제한이 가능하고,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을 할 때는 아까 저희가 이제, LLM 연동을 통해서 자동 분석하는 것들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이제 LLM 엔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이런 공공 이런 식으로 이제 망분리되어 있는 데서 활용하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 SLM을 형태로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전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분석 서비스라든지 자체 분석 AI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현장 질문에 대해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셋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또 AI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GPU 서버가 필요한지 현장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상무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콜센터 자체가 운영이 되면서 쌓여져 있는 통합 DB가 있으시다면 그 DB를 바로 바라보고 저희가 그 DB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렇게 데이터 시각화 차트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리고 별도의 GPU 서버가 한지 이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 LLM을 연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GPU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쓴다 이러면 별도로 GPU 서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LM 연동 없이 그냥 우리 하드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AI 분석 엔진을 쓴다고 하면 역시나 GPU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장 질문 지금 더
없으신다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트카운트 슬랙 또는 하트카운트 홈페이지 채널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웨비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간단한 만족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발표 자료와 실무 사례집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신 발표가 유익하셨다면 QR코드 스캔하셔서 설문에 참여하고 발표 자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족도 설문은 저희가 다시 보기와 함께 메일로 한 번 더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바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